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 공장 9월 6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우지수가 1%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떤 내용들이 다우지수의 약세 부분들을 이끌었는지 우리가 먼저 얘기를 드린다 하면 오늘이 이제 월요일날이 휴장이었죠. 월요일날이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 어제 이제 시장 부분들이 다시 오픈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리스크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한 번에 휴장 부분들 지나고 한 번에 영향을 좀 줬던 영향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내용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부분들, 큰 흐름 부분들을 볼 때 8월, 9월 조금 시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10월 초중순 정도까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미리 설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9월 9일, 9월 14일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상승을 반등은 나오기는 하겠지만 장중에 이제 변동성은 상승과 하락 부분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상승 쪽에 어떤 트렌드 부분들을 좀 누르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뭐지? 한 달 이상 정도 피로감 부분들이 계속 쌓여 있으셔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다음 달 정도에서 이런 불확실성 부분이 모두 다 해소 어느 정도 안개가 좀 거쳤을 때 그때도 투자 심리 부분들이 좀 살아 있으셔야 될 텐데 라는 한편으로 우려사항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매일 여러분한테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 코멘트 부분들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레버리지 지금 많이 쓰시는 구간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좀 쓰셔도 되는 구간이면 시장 자체가 이제 터닝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투자 심리가 약화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그 정고점 돌파 부분들 위해서는 전에 먼저 정고점 터치를 하면서 물량 소화, 기간적으로 물량 소화, 시간적으로 기간과 시간, 그 다음에 이런 물량 소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기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자 파동 부분들 볼 때도 보면 조정 파동 부분들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도 한 달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 종목군을 포기를 하게 되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선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먼저 첫 번째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우지수가 1%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S&P, 나스닥 0.9% 정도, 그 다음에 유가가 지금 거의 한 2.8% 정도 반등 나와서 48. 그리고 어제 아무래도 다우지수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던 요건을 세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휴장 때문에 좀 하루 연장돼서 영향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휴장되고 조금씩 반등 나오는 그런 기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시차가 좀 발생한다는 걸로 첫 번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가 또 우리 트러블 메이커인 트럼프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합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쪽 그 정유시설 일부가 가동 중단 부분들을 해서 가솔린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지나고 나니까 좀 생각보다 영향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축소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했는데, 지금 멕시코만에 또 지난번에 합의가 4등급이었다면 5등급 하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멕시코만 근처에만 3개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 트럼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허리케인 영향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어제 고용지표, 경제지표 하나가 조금 좀 약하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본다 하면 다카 프로그램이라고 있나 봅니다. 불법 이민 부분들 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들어오면 밑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추방을 예방하는, 유예하는 프로그램이 다카 프로그램인데 트럼프는 이걸 지금 폐지하겠다,
그런 언급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죠. 폴 라이언은 반대 입장 표명 부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그 뭔가 폐지하고 FTA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뭐 세제 셧다운 하겠다, 트럼프 전략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6개월 이상 정도 보시면 악에 좀 받쳤다고 볼까요? 아무것도 보면 한편으로 트럼프도 보면 저렇게 왜 럭비공으로 뛰나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도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공 부분들 던져서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한 0.1%, 1% 정도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었던 요건 중에 하나가 다카 프로그램의 영향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 부모님들이 불법 이민을 했을 때 데려온 자녀들 있죠. 자녀들의 출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 같이 들어왔던 자녀들에도 보면 상당히 윤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쪽 같은 경우,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다카 프로그램에 인해서 거의 한 250명이 인재가 영입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의 하락 부분들은 이건 이제 불확실성이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 부분. 그리고 어제 금 가격이라든지 채권 가격의 약세 부분들은 하루 늦게 개장이 하면서 북한의 진영킬 리스크 부분들이 늦게 반영이 되는 영향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제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화요일 시장 부분들 보시면 좀 반등 부분들 좀 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반등 부분들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일단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종합지수는 우리가 좀 바운드를 좀 크게 잡았죠. 2300 초반. 이 가격대에서는 레버리지의 접근 부분들이 시장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코멘트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왜 그러냐면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 부분들을 하루하루 급등락 부분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지저킬 리스크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반영 부분들이 좀 됐지만 다우지수의 하락 부분들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공격할 빌미를, 변동성을 만들 빌미를 좀 제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장중에는 흐름만 체크하겠습니다. 흐름만 이렇게 보시고 메인 부분들, 그러니까 선발대 보내는 건 계속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선발대를 주력으로 보내시면 안 되겠죠. 선발대는 선발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완급 조절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낚시를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라는, 하루 종일 낚싯대를 던졌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히는 건 아니죠. 물고기가 움직이는데 그 시간에 가까울 때 많이 주력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좀 휴식을 하거나 다른 부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뭐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 부분도 언급이 좀 됐어요. 연은 총재 한 명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회의적 코멘트 부분들 했는데, 저도 그렇게 봐요.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9월달에 금리 인상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은행주들의 상승 하락 부분과 하락의 일부 부분, 부동산 규제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은행주의 하락을 만들었던 것처럼 당분간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한 템포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어제 그 다우지수 하락, 그리고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 지역에 홍수 피워주고, 이게 4등급이지만 5등급 어마라고 진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현재 세계의 허리케인이 발생, 이동 부분들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자산 축소는 진행되겠지만 금리 인상은 더 미뤄지겠죠. 이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고, 반대로 트럼프가 저렇게 계속적으로 허리케인 영향 부분이 있다 하면 셧다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들 완화될 수 있는, 한편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반대로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 부진하고 물가상승 부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부분들이 상존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를 한다 하면 트럼프의 럭비공보다는 차라리 미국이 재정지출 부분들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정치 불확실성 부분이 완화되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다우지수가 하락 1% 하락이 나왔고 금 가격도 최고치 부분들을 좀 갱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본 전략 부분들은 심플합니다. 레버리지 완급 조절 필요하고 2300 초반선에서는 지수 급락 부분들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때 쓱 한번 관심권을 좀 가져보겠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한러 정상회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제3차 동방 경제 포럼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북한의 수소폭탄 관련 내용도 없었다면 정말 큰 이슈가 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좀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북한 수소탄 관련된 부분들이 군사적인 옵션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이걸 가장 우려를 하는데,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원유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제재 쪽으로 지금 상당 부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는 걸 한 3차 빨리 좀 속도를 내면서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초 중순 정도에는 경제 제재한 부분들이 상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여기저기 시끄럽다 보니까 지정학적 미국의 뭐 한미 FTA, 그 다음에 뭐 북한 군사적 옵션 뭐 이런 내용들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도 무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더 커지는 그런 선상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35 글로벌 확보 도입 가능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안보리 결의안은 11일날 표결 추진 부분들을 진행한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중국 건설 경기 때문에 판매가 아주 왕성하게 좀 되고 있다는 코멘트 드리고, 건설주들을 어제 잠깐 좀 얘기해 드렸죠. 대우건설이 지금 지난번에 한 두 군데 아람코라든지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인수 제한 부분들 했는데 중국 국영기업도 로보콜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의 몸값, 특히 건설주 대우건설의 몸값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코멘트하고,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 지금 강남 재건 쪽에서 지금 혈투 부분들을 좀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9월 말 정도 되면 결정이 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의 국내 내수적인 모멘텀, 어제 그젠가요? 건설주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 때 해외 모멘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코멘트 드렸죠. 해외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왕이면 플러스 알파로 내수 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부분을 갖는다고 하면 상승의 시너지 효과 부분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 LGD 프리 구미의 조단위를 투자 V30이에요. V30에 이번에 이제 제품 지금 V30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아이폰도 다 100만원 넘을 것 같아요. 100만원 넘을 것 같은데 V30에 공급되는 POLED를 투자 부분들 진행할 거고, 이걸 이제 중국 쪽까지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LG가 달라졌어요라고 제가 8월 30일 날 오후 방송 부분들에서 코멘트를 좀 드렸더라고요. 지금 9월 6일이고 어제도 한번 LG에 대해서 코멘트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기사 부분들을 보다가 하나를 봤어요. OLED TV 55인치가 299만원까지 떨어졌어요. 2013년도에 1300만원, 1500만원 막 했던 가격이 이제 3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대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0만원 정도에 299만원, 200만원대에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이 부분하고 OLED TV 양산화율이 85% 정도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로 LG가 10조 원 단위의 대단히 투자 부분들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빠르면 1, 2년 안에 100만 원대까지 진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LCD 쪽에서 점령해서 어떻게 하나 오늘 보니까 기사가 여기저기 나왔더라고요. LCD 괜찮습니다. 중국 줘도 돼요. 줘도 된다는 것보다 물론 그것까지 우리나라가 하면 되겠지만 부가가치 부분에서는 LCD하고는 OLED하고 큰 차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LG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가 이제 9월 판매 부분들 되고, 분당 대구 수성구 투기 과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부분들은 아니고, 한국 조선이 3개월 만에 수주 1위 탈환했는데 수주 잔량은 줄고 있어요. 조선주는 아마 내년 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반 경직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은데 메인 파동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도 좀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9월 6일 이슈면에 주식 뉴스 공장 그 아침 브리핑 부분들은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짧게 하려고 하는데 15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9월 달에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간입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1%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지만 하락을 만들었던 네 가지 이유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물론 장중 변동성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외국인들 마음대로 지금 선물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다음 주 14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라는 그 편안한 투자 심리 부분들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9월 6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